제도화된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양대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이계통의 민주주의가 있고 프랑스의 인민주권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 민주주의로 구성되거든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하면 이게 포퓰리스트가 되거나 독재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민주주의의 그 두 가지 형태 중에서 간접 민주주의가 이제 근대화된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인데 운동권 민주주의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선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촛불 민주주의, 심지어 이건 좌우가 공생하는 건데요. 레프트 쪽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그래서 뭐냐면 대중항쟁, 거리에서의 대중항쟁을 통해서 기득권 체제를 쓸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통사회에 많이 있었던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호하니까 촛불 막 이러잖아요. 우파도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수준, 적절한 엘리트가 상호 합의와 어떤 노력하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이거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80년대 중반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서구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는 그 에드먼드 버크나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공부를 했습니다. 좀 아주 못 믿겨지는데 간혹 이제 그 책에서 보긴 했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한 거는 최근 일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를 대학 때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민주주의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거고. 그럼 그 대학교 당시에는 좀 편향된 민주주의를 학습 받았다라고. 레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레닌형 민주주의. 이게 85년 무렵이거든요. 학생운동이 85년에 레닌주의로 통일되거든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레닌 이전에 마르크스가 있고 프랑스 혁명이 있잖아요. 그리스 민주주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문제죠.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레닌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아예 레닌도 잘 모르고 주체사상 같은 거를 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영미형 민주주의가 우리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미의 과학기술은 배웠는데 영미의 민주주의관은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프랑스 또는 사회주의형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386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90년대 엄청난 규모의 투쟁이 벌어지고 그 투쟁 속에서 90년대 학번들이 싸웠고 이 사람들이 지금 40대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배웠던 민주주의는 영미형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좀 과거에 후진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먼 과거에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극단적으로 이쪽 유형을 배웠죠.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이렇게 배웠죠. 한꺼번에 배워서 뭔가 발전적인 형태가 된 게 아니라 치우친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흐르는 어떤 정서는 뭔가 이렇게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이 정치 시스템화에서 붙어보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약간 반란, 혁명 막 이런 거잖아요. 상당히 그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깡패들이 갖고 있는 논리 아닐까요? 네, 그렇죠. 공포감이 광우병 시위를 할 때 그때 시위를 주동하던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술도 좀 마셨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을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제일 무서운 집단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선배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깨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하겠는데 뭘 어떻게 해. 나는 근데 약간 그래요.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인민이고 내가 국민이고 모든 모든 권력은 나한테 있어. 내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우병 시위를 좀 긍정하는 입장에 서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시비 그러는데 그 양반은 이제 폭동이라고 하는데 그 폭동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지장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폭동이라는 문제는 아까 민주화 운동 얘기를 사상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폭동을 정당화하는 이론 체계를 갖고 있어요. 386들이. 예.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저도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무엇을 정당화하고 있냐면 촛불 시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06년 뭐 박근혜 퇴진 세월호 같을 때 그냥 몇십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광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뭔가 의사 표시를 하고 세상을 두들겨 패면 좋은 거야라는 그것을 촛불 민주주의다라고 정당화하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원이 됐던 게 광우병 촛불이고 그 광우병과 지금 세월호 탄핵하면서 이 세대 블록이 40세에서 65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추 세력이 중추 세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거리에 나가서 제 그 후배들 운동권 후배들 이렇게 카톡에서 글 쓰는 걸 보면 내 언젠가 거리에 나가서 세상을 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아적 생각을 갖고